저희는 기술을 포기합니다. 부탄은 왜 느리게 살기로 했을까? 세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빠른 인터넷을 원하고 더 강력한 AI를 만들며 더 높은 생산성을 추구합니다. 기업들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국가는 기술 패권을 위해 싸웁니다. 누가 더 빨리 발전하느냐? 누가 더 많은 돈을 버느냐? 누가 더 강한 기술을 가지느냐? 현대 사회는 거의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말라야 산맥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나라 하나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기술 발전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까? 그리고 그 나라는 세계를 놀라게 하는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국민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바로 부탄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나라 중 하나. 부탄은 인도와 중국 사이 히말라야 지역에 위치한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도 많지 않고 경제 규모도 거대한 국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독특한 이미지로 유명합니다. 행복의 나라, 느리게 사는 나라, 자연을 지키는 나라, 전통을 유지하는 나라.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GDP보다 국민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 GDP 대신 행복을 선택한 나라. 현대 국가들은 보통 경제 성장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GDP가 오르면 성공한 나라, 경제가 성장하면 좋은 나라. 대부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부탄은 조금 달랐습니다. 부탄 국왕은 과거 이런 말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 총행복이 국민 총생산보다 중요하다. 이 말은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나라가 돈과 성장 중심으로 움직이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탄은 여기서 행복이라는 완전히 다른 기준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탄은 국민 총행복, GNH라는 독특한 개념을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국민 총행복, GNH란 무엇인가? 부탄은 단순히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안정, 공동체 문화, 자연환경, 전통문화, 삶의 균형 같은 요소들을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이 얼마나 많이 버는가 보다 국민이 얼마나 만족하며 사는가를 더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철학 때문에 부탄은 다른 나라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TV와 인터넷도 늦게 들어왔다. 놀랍게도 부탄은 오랫동안 TV와 인터넷을 제한했습니다.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기술 발전 경쟁을 벌이던 시기에도 부탄은 외부 문화가 너무 빠르게 들어오는 걸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탄 정부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급격한 현대화가 전통과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실제로 부탄은 1999년이 되어서야 TV와 인터넷을 공식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늦은 시기입니다. 당시 세계는 이미 디지털 시대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었는데 부탄은 여전히 전통 중심 사회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대에 TV를 제한한다고? 하지만 부탄은 오히려 기술 발전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느린 삶을 선택한 나라. 부탄은 다른 나라처럼 무조건 빠르게 성장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배신, 자연 보호, 전통 문화 유지, 공동체 중심 사회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실제로 부탄은 환경 정책으로도 유명합니다. 부탄은 세계에서 드물게 탄소 네거티브 국가로 불립니다. 즉 탄소 배출보다 숲이 흡수하는 탄소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나라 대부분이 숲으로 덮여 있으며 자연 보호를 매우 강하게 시행합니다. 부탄 사람들에게 자연은 단순 자원이 아니라 삶의 일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할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정말 기술을 늦추면 행복해질까?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부탄은 세계적으로 행복 국가 이미지가 강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문제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청년 실업, 경제 성장 한계, 의료 문제, 해외 의존 경제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점점 더 인터넷과 글로벌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생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전통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NS와 인터넷을 통해 외부 세계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스마트폰은 들어왔다. 흥미롭게도 부탄도 완전히 기술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빠르게 퍼졌고 젊은 세대들은 유튜브와 틱톡, 글로벌 문화를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화도 생겼습니다. 전통 의상을 입던 문화가 줄어들기도 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며 생활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즉 부탄 역시 결국 현대화의 흐름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왜 세계는 부탄에 관심을 가질까? 흥미로운 건 부탄이 경제대국도 아니고 군사강국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 사람들이 부탄 이야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왜일까요? 아마 현대 사회가 너무 지쳤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끝없는 경쟁,
과도한 업무, SNS 비교 문화, 빠른 사회 변화 속에서 점점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해지고 있는 걸까? 바로 이 질문 때문에 부탄이 주목받는 것입니다. 부탄은 완벽한 나라는 아니지만 적어도 다른 방향을 고민했던 나라였습니다. 기술 발전은 정말 행복을 만들까? 사실 현대 사회는 역사상 가장 편리한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은행 업무, 쇼핑, 영상 시청, 대화, AI 사용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울감, 스트레스, 고립감,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SNS 시대 이후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부탄은 이런 흐름에 대해 일찍부터 경계했던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행복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이 메시지는 지금 시대에 더 크게 들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문제는 국가 운영은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정제가 너무 약하면 의료 시스템도 부족해지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우며 해외 의존도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탄 역시 경제 성장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즉 행복만 추구하는 국가도 현실적인 경제 문제를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중요한 건 균형일지도 모른다. 부탄 사례가 흥미로운 이유는 극단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디까지 발전해야 하는가? 기술은 분명 편리함을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느린 사회는 경제적 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일지도 모릅니다. 부탄은 완벽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전 세계가 무조건 성장과 경쟁만 외칠 때 아주 다른 질문을 던졌던 나라였습니다. 행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어쩌면 지금 시대의 가장 어려운 질문도 바로 그것인지 모릅니다.